마음이 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자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 인생이 현실도 약자의 현실이 만들어지죠. 가난하고 다 빼앗기고 슬프고 되게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현실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위정자도 국민과 똑같은 마음이 뽑히는 거죠. 약자 마음이 센 국민들은 그 약자 지도자가 생겨요. 강자 마음을 쓸 줄 알고 약자 마음이 좀 분리되고 이런 국민들은 그래도 위정자를 뽑을 때 강자 마음을 좀 쓸 줄 아는 위정자를 뽑아서 나라가 되게 안정되게 돼 있어. 강자 마음이란. 강자 마음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이래서 강자가 아니라 하늘을 얼어 부끄럼 없는 마음을 쓸 때 내 역할이 이게 최선이었어 하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쓰고 살 때 강자 마음이야. 근데 엄청 타협하고 싶어요. 약자 마음 쓸 유혹이 많이 와. 누가 야 너 그렇게 올바르게 하면 너 이렇게 손해봐. 너 그러고 손해봐서 다 뺏겨. 너 그러다가 무시당해.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타협하지. 그거를 현실과 타협한다고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오랫동안 사회생활한 분들을 보면 사회생활 많이 안 한 젊은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요. 현실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세상 때가 많이 묻었다고 하죠. 그 약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얕게 살았다. 나는 이래서 잘 살았다. 돌아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만큼 약자가 돼서 약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이런 얘기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봐 늘 눈치 보고 있고 늘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고 있고 당당하게 못 살고 있지. 그런 눈치 보는 쥐새끼 같은 약자처럼 사는 자신을 발견할 거야. 그거보다 더 약자는 뭐냐면 현실도 완전 약자가 돼버려. 그래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날마다 남한테 이렇게 뭘 좀 달라고 해야 되고 큰 주눅이 들고 자식도 그래서 부모가 약자면 다 약자로 이렇게 사는 산까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약자가 된 거야. 그 약자 마음이 되는 게 바로 항상 타협하고 눈치 보고 내 마음을 올바르게 안 쓰는 사람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이 댓글 달았대요.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당당할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야. 이혼도 2번이나 당했고 남편도 없고 제자 아가들 거느리고 조그만 수행터를 운영하고 있고 돈은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부자도 아니고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17년을 일을 해서 우리 아기들이랑 수십 명이랑 읽었는데 그 정도 수입은 못 벌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 권력이 있다거나 뭐 엄청 돈이 있다거나 뭐 그렇다 엄청 이쁘고 잘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 근데 왜 당당할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아프지만 당당한 길만 걸어왔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건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지 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받아들였고 항상 이렇게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아픈 상처 같은 게 있을 때 그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누가 물어도 그냥 이렇게 난 이런 존재라고. 그래서 설사 무시받아도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어. 그래 내가 꼴등하니까 무시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았어요. 엄청 용기가 필요해서 그 길을 걷는데 되게 힘들었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계속 인정하고 약자 마음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 강자가 와도 내 소신껏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당신 이게 잘못입니다. 딱 얘기하고 그리고 야합하지 않아요. 어떤 강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약자끼리 야합해서 하지 않아. 그냥 그거 날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 아니야.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정말로 약자 마음을 인정하니까 이제는 누구보다 강자 마음을 쓰죠. 강자 마음을 쓰게 되면 어떠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제일 편안해. 왜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잘못 안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뭔 실수를 잘못하면 기꺼이 사과할 준비가 돼 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누가 나를 벌을 주면 받을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물으면 당당하게 맞설 거야. 그게 강자라 할지라도. 갑질하는 강자라면 당연히 수치 주고 묻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대서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당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못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당당함이 나와요.
누구든지 다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정자일수록 윗사람이랄수록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쓸 때 어떻게 되냐. 국격이 올라가는 거야. 위정자가 그걸 그 마음을 써줘야.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죠. 강대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어. 근데 그분이 죽었을 때 모든 세계 정상들이 다 애도하고 미국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현실의 강자라 존경하나? 그 사람의 그 마음 타협하지 않고 25년 복역하고 나와서 누구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어. 정적들이 나를 넣었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세계적인 여론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됐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우리 대화로 이거 풀어나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약자일 때 그 약자를 받아들여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복역하고 나와서 정적을 공격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또 그 나이에 대통령까지 하면서 그래서 나라 자체도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다 존경받았어요. 대중이나 그런 고위급 전 세계적인 정상급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를 보고 존경심 올라오는 거. 당당한 마음을 강자를 써줄 때 존경스럽지 나한테 쩔쩔맬 때 뭐가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나한테 막 반항질을 하면서 약자들끼리 뭉쳐서 막 그럴 때 그게 뭐가 멋있어 보여. 반항하는 애고지. 그래서 그 마음을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못 쓰니까 제가 요즘 이대한 뉴스에 올리곤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갔을 때 진짜 강자 마음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때 쇼츠에서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달았어요. 첫째,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건 어디까지나 약자 마음이에요. 나 이렇게 강대국 정상과 친하다? 그러면 왜 바이든과만 팔짱을 껴요? 거기 정상급들하고 다 팔짱을 꼈어야지. 왜 바이든만 팔짱을 껴? 가장 높이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한 친분을 과시하면 자기는 강자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바이든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 약자로 굴복하고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가 약소국이지 마음 세상에서 강자 마음을 쓴다는 건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나라야 대 나라로 만난 거예요. 정상 대 정상으로 만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당신도 미국의 대통령, 우리도 대통령. 왜 우리가 꿀립니까? 마음은 당당해야 되지. 아주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딱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엄연히 내 남편이 있고 근데 내 남편인데 딴 남편에 팔짱을 낀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보통 서민들도. 근데 그런 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할 수 있지. 왜 남자로 인정받은 것 같고 자기한테 친하게 구니까. 하지만 존경할까? 김건희 여사를 존경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스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나를 강자로 보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쯤은 다 알아. 잘 보였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예요? 바이든 대통령 좀 눈치 보고 비유 맞춘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더 어떤 국익에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냉철한 이성으로 자기의 국익에 위배되면 절대로 도움 주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그 약자 마음을 써서 그게 굉장히 저는 거슬렸어요. 예쁜 여자로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입에 귀에 걸렸지. 하지만 그게 정말 상대가 멋져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나는 이겼어 하는 승자의 웃음 같은 웃음이라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행동한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앙코르와트 유적을 안 가고 그 나라의 그 아픈 본인은 그게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조화롭게 다른 영부인보다 더 튀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해주는 게 예인 거예요. 어디 가서 남들 다 하는 공식 일정 안 하고 자기가 빠져서 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나라의 앙코르와트 유적을 좀 알리고 싶은데 그 아픈 병원에 가서 그걸 알리는 게 과히 기분 좋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이 남의 수치를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야. 다 행복해야 돼. 다. 그 나라도 거기 온 영부인들도 나도 다 조화롭고 행복해야지. 나는 돋보이지만 남한테는 그게 불쾌하고 수치가 올라오면 그건 별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나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오드리 헵번을 연상시키는 듯한 사진을 찍었어. 그게 의도가 안 돼서 어쩌다 나왔어도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보고 내가 이렇게 보여? 그러면 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그 아기를 하고 싶어서 그럼 사진 안 찍고 그냥 개인 사정이다 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러니까 미국 앞에서는 되게 약자의 마음을 쓰니까, 약자의 마음을 쓴 만큼 그게 약자의 마음이 있다는 건 강자의 마음도 큰 거예요. 분별심이니까. 누구 앞에서 굉장히 약자를 할 때는 누구 앞에서는 굉장한 강자를 하는 거야.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강자 마음을 쓰는 거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와 대등한 국격이 있는 나라니까 그걸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면 반드시 존경받지 못하고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국가 원수 지도자가 항상 그런 모습 한두 번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 그 모습이 어떤 행동이 견지될 때 10년 20년 살아온 인생과 그런 행보가 견지될 때 진심이 알아지면서 존경하게 되거든. 국제사회에서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려면 그런 행동을 버려야 돼요. 강자 약자 구분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 세상에서 똑같이 내 소리를 그냥 내주되 너무 튀지 않게 조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하면 이게 보수 쪽에서 된 대통령과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진보 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또 맞다 그러고 보수 쪽에서는 나보고 막 지적하면서, 그게 보수와 진보 특히 극좌와 극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가 잘못하면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부인이 가서 실수했는데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프니까 그걸 조언해 주는데 이때다 싶어서 박수치면서 잘못했다고 그 속마음은 그게 미움이야. 끌어내리고 싶어. 자기들 편이 해야 된다고 느껴. 자기들 편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입을 떼면 또 말이 많아요. 김정숙 여사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게 안 나왔느냐. 실수 많이 했어요. 안 해서 안 나온 게 아니야. 언론에서 많이 감싸줬잖아.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분이 실수한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막 그 자켓도 안 걸치고 블라우스를 막 날리면서 대통령보다 이만큼 앞서서 어느 동남아 나라 갔을 때 막 의장대 사회를 자기가 봤는데 막 거의 대통령이야. 막 이렇게 받고 그 대통령 휘장 청와대 문양을 단 그 전용기를 타고 혼자 막 되게 대통령 된 듯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행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알반지 끼고 나왔다가 돌리고 진주 반지인지 뭔지 모든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할 때는 또 보수 측이 너무 좋아요. 좋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의 영부인인데 얘기해줘요. 그 밑바닥에는 너희들이 하면 안 되지가 항상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파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싸고 뭘 좀 잘못하면 끌어내리죠. 뭘 그렇게 끌어내립니까? 난 정말 답답해요.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비판할 때는 건전하게 제발 좀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영부인이니까 좀 수치스럽지 않게 정말 보고 싶어. 너무나 멋진 대통령과 영부인을. 그래서 그냥 국가의 국력과 상관없이 넬슨 만델라처럼 전 세계의 정상들이 너무 멋있다고.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도 왜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이 갔느냐. 그분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수치를 알고 오랫동안 여왕으로서 영국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야. 그게 남들이 보면 비싼 거 먹고 뭐 엄청 살아봐. 한번 가서 얼마나 거기에 갇혀서 뭐 하나하나 격식 따지면서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절제하면서 몇십 년을 그걸 살아올 때는 엄청난 내공이, 자기 절제가 보통이 아닌 거야.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고 얼마나 그랬겠어. 그 안에 속 끓이는 일이 많고. 그래도 그거 티 안 내고 영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존경심으로 다 가서 한 거예요. 모든 정상이 모였을 때. 꼭 영국이 강대국이라?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은. 정상들도 다 아는 거야, 마음은. 그래서 그런 대통령 내일을 보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번 대통령 내 분들도 그렇고 정말 자기의
얘 수치를 모르고 마음 공부를 안 하고 컸으니까. 다 머리로는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낫죠.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는 마음의 시대라 마음으로 올바로 행동해서 수치를 알고 상대가 존경할 수 있는 만큼의 말과 언행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조롱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는 다. 그래서 제가 마음공부 지도자고 17년을 닦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위정자만 조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네 분을 잘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보좌하고 서민들도 무조건 공격하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얼마나 무서워.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아. 지적하면. 툭 하면 내려오래. 그럼 어디 나만 알겠습니까? 사소한 실수는 지적해서 고치고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대통령과 영부인은. 그리고 남이 날 무시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딱 무시할 때는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또한 강대국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대국이라서 반항하면서 막 약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행동도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영국 총리한테 옛날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이 누구 뭐 하면서 약간 하대하는 말로 불렀어요. 근데 그걸 영국 총리가 그냥 받아들여 버려서 한때 놀잇감이 된 거야. 정말 잘못한 거죠. 한 나라의 수장과 수장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는 사과를 딱 요구하고 절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걸 취급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이 있죠. 물론 그건 부시 대통령도 되게 지탄을 받았어요. 그 언행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지, 그런 언행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을 갈라서 진보는 무조건 보수 공격해. 보수는 진보를 막 그 야당을 그래서 실수만 하면 좋아해. 그 미움을 보세요. 뭐가 좋아? 실수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이 실수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야당은 없어져야 되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 야당이 있어야죠. 건전한 비판을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물고 뜯고 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MBC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지면 안 되죠. 다 없애버려.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독재자가 돼. 저절로. 그건 국민이 만드는 거야. 저절로 독재자가 돼. 아무도 쓴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미움 쓰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견제 세력은 있어야 돼. 하지만 건전하게 하자 이거예요. 보호할 건 보호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MBC에 대해서 제가 호되게 하는 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에 밀고 하고 거의 뭐 나라 팔아먹은 거와 맞먹어. 그거는 비판을 넘어선 아주 그냥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 그 버리장머리를 고쳐서 그런 올바른 비판을 언론인으로 있게 해야지. 다 아무도 뭐 다 물개박수 치는 사람만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물고 뜯어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전부 공격을 하고 내려오라고 하면서 상대 옷 벗기려고 있는 사람들 같아.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 그건 사랑이거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그런 건전한 비판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진짜 미워해서 남이 실수한 거 좋아. 우리나라 국민끼리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실수한 거 좋아하고 영부인 물어뜯고 야당 실수한 거 좋아하고 여당 실수해서 똥벌 찬 거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로 보입니까? 화낼 때? 멋있는 정치를 좀 하고 우리나라가 멋있어졌으면 좋겠어.